일본 야구가 낳은 괴물이 이제 메이저리그 홈런왕 경쟁의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KBO 야구 허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타니 슈에이가 만든 충격이 아직 식지도 않았는데 이번에는 무라카미 무네타카가 메이저리그를 흔들고 있습니다. 애런 저지가 홈런 14개를 기록한 바로 그날 무라카미도 똑같이 14번째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한 신인 돌풍이 아닙니다. 일본 야구의 자존심과 메이저리그 최강 거포의 정면 대결입니다. 2022년 일본 야구는 두 명의 천재를 동시에 목격했습니다. 한 명은 사사키 로키였습니다. 13타자 연속 삼진, 그리고 19개 탈삼진을 곁들인 퍼펙트 게임. 그 경기는 일본 야구 역사에 그대로 박혔습니다. 또 한 명은 무라카미 무네타카였습니다. 22살이라는 나이에 일본 선수 홈런 신기록을 새로 쓰고 최연소 트리플 크라운까지 달성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사사키는 일본의 제이콥 디그롬이고 무라카미는 일본의 애런 저지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지금 그 비교는 더 이상 과장이 아니게 됐습니다. 무라카미는 실제로 애런 저지와 메이저리그 홈런왕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애런 저지가 시즌 14번째 홈런을 때리자 무라카미도 곧바로 14번째 홈런으로 응답했습니다. 상대 투수는 호세 소리아노였습니다. 소리아노가 던진 공은 바깥쪽 높은 코스로 들어온 시속 98마일짜리 강속구였습니다. 하지만 무라카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복잡하게 휘두르지 않았고 힘으로만 밀어붙이지도 않았습니다. 짧고 간결한 스윙 하나로 공을 그대로 가운데 담장 밖으로 넘겨버렸습니다. 이 장면이 무서운 이유는 힘보다 타이밍이 먼저 보였다는 점입니다. 현재 메이저리그 홈런 순위는 무라카미와 애런 저지가 14개로 공동 선두입니다. 그 뒤를 라일리, 알바레스, 올슨이 12개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무라카미는 최근 상대를 상대로 2루타를 치면서 연속 장타 홈런 흐름은 멈췄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 내용은 오히려 더 강렬했습니다. 4타수 3안타, 볼넷 하나, 타점 2개 시즌 전체로 보면 2루타 15개, 홈런 14개, 볼넷 28개, 타점 28개를 기록 중입니다. 단순히 홈런만 치는 타자가 아닙니다. 좋은 공은 강하게 때리고 나쁜 공은 골라내고 찬스에서는 타점을 만들어냅니다. 배트 스피드도 눈에 띕니다. 무라카미의 배트 스피드는 시속 74.9마일입니다. 이 수치는 오타니 슈에이급으로 평가받을 만큼 빠릅니다. 하드히트 비율은 메이저리그 전체 1위, 배럴 비율은 메이저리그 전체 5위, 평균 타구 속도는 메이저리그 전체 7위입니다. 숫자만 보면 이건 우연한 폭발이 아닙니다. 공을 맞히는 질 자체가 이미 리그 최상위권이라는 뜻입니다. 이 경기에서 화이트삭스도 힘을 냈습니다. 바르가스가 시즌 7번째 홈런을 터뜨렸고 화이트삭스는 호세 소리아노를 무너뜨리며 승률 5할에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데이비스 마틴의 호투도 컸습니다. 마틴은 7이닝 동안 삼진 10개를 잡아내며 무실점 투구를 펼쳤습니다. 이로써 최근 7경기에서 5승 1패, 평균 자책점 1.64라는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반대로 소리아노는 다시 흔들렸습니다. 이전까지는 안정적인 투구를 이어가던 투수였지만 화이트삭스를 상대로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난 맞대결에서도 홈런을 허용하며 무너졌고 오늘도 4이닝 동안 홈런 2개와 실점 5점을 내줬습니다. 평균 자책점은 1.74까지 올라갔습니다. 특히 화이트삭스전 기록만 떼어놓고 보면 9이닝 동안 피홈런 4개, 실점 8점입니다. 그런데 다른 팀을 상대로는
37.2이닝 동안 피홈런 1개, 실점 1점에 불과했습니다. 상대에 따라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리는 투수도 드뭅니다. 자이언츠는 홈에서 이어지던 6경기 연패를 끊었습니다. 팀 내 유망주로 평가받는 트레버 맥도널드는 하지만 이후에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첫 이닝부터 메릴에게 솔로 홈런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7이닝 동안 삼진 8개를 잡아내며 강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수비에서도 좋은 장면이 나왔습니다. 아다메스는 안타 2개를 기록했을 뿐 아니라 수비에서도 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데버스도 타점 2개를 올리며 팀 공격에 힘을 보탰습니다. 하지만 이정후에게는 답답한 하루였습니다. 이정후는 4타수 무안타에 그쳤습니다. 5월이 시작된 뒤로는 14타수 1안타라는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타율은 2할 7푼대, OPS는 7할대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좋은 코스의 공도 몇 차례 놓쳤고 타이밍이 완전히 맞지 않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이정후에게 지금 필요한 건 큰 변화보다 리듬 회복입니다. 공을 보는 눈이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지만 정타로 연결되는 순간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타티스 주니어도 침묵했습니다. 4타수 무안타, 삼진 3개의 무엇보다 홈런이 나오지 않는 흐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140세 타석 연속 무홈런입니다. 이는 커리어 최악의 기록이고 현재 메이저리그에서 진행 중인 가장 긴 무홈런 흐름이기도 합니다. 자이언츠는 분위기 전환을 위해 브라이스 엘드리지와 헤수스 로드리게스를 콜업했습니다. 엘드리지는 팀 내 최고 유망주로 평가받고 전체 유망주 순위에서도 상위권에 있는 선수입니다. 트리플A에서는 OPS 9할 6푼 3리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삼진 비율이 아직 확실히 낮아지지 않았다는 점은 불안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로드리게스도 기회를 받았습니다. 스프링 캠프 경쟁에서는 밀렸지만 트리플A에서 타율 3할 3푼, OPS 8할 4푼을 기록하며 다시 올라왔습니다. 윌브레너는 트리플A로 내려갔고 제라르 엔카나시오는 양도 지명 처리됐습니다. 외야 자원은 이정후, 라모스, 길버트가 중심입니다. 여기에 포수 자원인 하스와 로드리게스, 그리고 코스까지 여러 포지션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다저스는 휴스턴을 꺾고 2연승을 이어갔습니다. 야마모토 요시노부는 첫 이닝부터 2점을 내줬습니다. 전체 기록은 6이닝, 삼진 8개, 실점 3점이었습니다. 완벽한 투구라고 보기는 어려웠지만 오늘은 타선의 득점 지원이 확실했습니다. 휴스턴의 두 번째 투수로 올라온 와이스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4.1이닝 동안 대량 실점을 허용했고 평균 자책점, 피안타율, 이닝당 출루 허용률 모두 심각한 수준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닝당 볼넷 수치가 너무 높습니다. 제구가 잡히지 않으니 타자들이 기다리기만 해도 기회가 생겼습니다. 와이스는 올해 연봉이 $260만 달러이고 내년에는 $500만 달러 팀 옵션이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흐름이라면 구단이 그 옵션을 쉽게 행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터커는 친정팀을 상대로 홈런을 날렸고 팀은 장단 13 안타를 몰아쳤습니다. 반면 오타니 슈에이는 또 안타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오타니는 시즌 두 번째 야외 프리 배팅을 소화했습니다. 하지만 경기에서는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투수 등판일에 휴식을 취한 이후 17타수 무안타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타니에게 이런 침묵은 낯설기 때문에 더 크게 느껴집니다. 로버츠 감독은 원래 내일 오타니에게 타자 역할도 맡기겠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기 후에는 말을 바꿨습니다. 내일은 투수로만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혜성은 경기를 끝까지 소화했습니다. 타석에서는 안타 1개를 기록하며 출전 기회 속에서 존재감을 이어갔습니다.
디트로이트에는 큰 악재가 터졌습니다. 스크볼이 팔꿈치 유리체 제거 수술을 받게 됐고 약 3달 정도 이탈이 결정됐습니다. 지난 경기 도중 스크볼은 손을 털며 트레이너를 부른 장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단순한 불편함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수술까지 이어지는 문제가 됐습니다. 이 수술은 팔꿈치 관절 안에 떠다니는 작은 뼈 조각이나 연골 조각을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토미존 수술처럼 인대 자체를 재건하는 수술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즌 안에 복귀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스크볼은 4위 영상 3연패 도전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부상으로 그 도전은 사실상 멈춰 서게 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다가올 자유계약 시장의 가치입니다. 원래라면 4억 달러 규모의 계약 이야기까지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팔꿈치 수술 이력이 다시 추가되면서 그 출발선 자체가 흔들리게 됐습니다. 스크볼은 대학 2학년 때 토미존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4학년 시즌까지 던졌고 2022년 8월에는 굴곡근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사실상 진짜 풀타임 시즌을 보낸 건 2024년이 처음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2024년 포스트 시즌에서 21이닝을 던졌고 지난해에는 정규 시즌에서 216이닝을 소화했습니다. 여기에 논란이 있었던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도 참가했습니다. 올해 평균 구속은 시속 96.6마일입니다. 지난해보다 약 1마일 정도 떨어진 수치입니다. 숫자 하나만으로 모든 걸 단정할 수는 없지만 팔꿈치 이슈와 함께 보면 가볍게 넘길 문제는 아닙니다. 스크볼은 연봉 조정 심의에서도 승리했습니다. 구단이 제시한 1,900만 달러 대신 올해 3,200만 달러를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돈보다 건강이 훨씬 더 큰 변수가 됐습니다. 한편 KBO 리그에서도 흥미로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유영찬의 부상으로 마무리 자리가 비게 된 LG 트윈스가 고우석에게 복귀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고우석은 미국 도전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현재 고우석은 더블A에서 8경기 평균 자책점 0.66을 기록 중입니다. 당장 한국에 돌아오면 확실한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수 입장에서는 아직 끝까지 부딪혀 보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보스턴은 듀란의 역전 3런 홈런을 앞세워 디트로이트를 꺾었습니다. 듀란은 최근 4경기에서 홈런 3개를 몰아치며 확실히 타격감을 끌어올렸습니다. 톨리는 7이닝 동안 삼진 8개를 잡아내고 마무리 역할을 안정적으로 이어갔습니다. 자책점 없이 버티며 데뷔 첫 승을 따냈습니다. 체프먼도 블론 세이브 없이 마무리 역할을 안정적으로 이어갔습니다. 다만 앤서니는 손목에 불편함을 느끼고 교체됐습니다. 검진 결과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팀 입장에서는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한 장면이었습니다. 양키스는 볼티모어를 크게 꺾고 시리즈 4경기를 모두 가져갔습니다. 벤 라이스가 휴식을 취한 가운데 에런 저지가 다시 공격의 중심에 섰습니다. 저지는 1회 투런 홈런을 포함해 4타수 2안타, 볼넷 하나, 타점 4개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저지는 1회에 정말 강한 타자입니다. 그가 1회에 기록한 홈런은 통산 91개입니다. 양키스 구단 역사에서 보면 베이브 루스와 미키 멘틀 다음으로 높은 순위입니다. 역대 최고 기록은 알버트 푸올스의 154개입니다. 4위 영상 후보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슈리틀러도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5.2이닝 동안 한 점만 내주고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비록 6이닝을 채우지는 못했지만 시즌 성적은 5승 1패, 평균 자책점 1.52입니다. 또한 시속 101.3마일짜리 공을 던지며 자신의 최고 구속 기록도 새로 썼습니다. 양키스는 재활 기간이 끝난 볼피에게
마이너리그 옵션을 사용했습니다. 에런 본 감독은 카바예로가 너무 잘해주고 있는 상황이 결정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볼피가 돌아올 때까지만 카바예로가 유격수를 맡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카바예로는 평균적인 공격력과 뛰어난 수비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비 지표를 두고는 여러 해석이 있지만 분 감독은 DRS 수치를 더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왼쪽 어깨 수술을 받은 볼피는 마이너리그 체류 기간이 길어질 경우 자유계약 시점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마이너리그 기간이 기준을 넘기면 자유계약 선수가 되는 시점이 2028 시즌 후에서 2029 시즌 후로 늦춰질 수 있습니다. 8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양키스와 관련해서는 슬픈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2024년 4월 은퇴할 때까지 36시즌 동안 양키스 라디오 중계를 맡았던 존 스털링이 8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31년 동안 5,060경기 연속 중계를 포함해 양키스 정규 시즌 5,420경기, 포스트 시즌 211경기를 중계했습니다. 양키스가 이겼을 때 외치던 승리 멘트와 선수별 홈런 콜로도 많은 팬들에게 기억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양키스 팬들에게 그는 단순한 중계진이 아니라 하나의 시대였습니다. 애틀랜타는 올슨이 시즌 12번째 홈런을 쳤고 볼드윈도 시즌 9번째 홈런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시애틀에게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고관절 부상에서 돌아온 션 머피는 3타수 무안타, 삼진 2개로 아직 타격감을 찾지 못했습니다. 애틀랜타는 조나하임을 방출하며 로스터 정리에도 들어갔습니다. 미네소타에도 큰 악재가 생겼습니다. 파블로 로페스가 토미존 수술을 받아 시즌 아웃된 상황에서 이번에는 조 라이언이 팔꿈치 부상을 입었습니다. 아직 정밀 검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UCL 부상으로 확인된다면 라이언의 시즌도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네소타 입장에서는 선발진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겨울 미네소타는 조 라이언을 트레이드하지 않았습니다. 서비스 타임이 아직 2년 남아 있었고 시장에서도 충분히 인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UCL 수술까지 받게 된다면 복권은 내년 후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시즌이 끝나면 자유계약까지 얼마 남지 않게 됩니다. 시카고 컵스는 신시내티를 꺾고 6연승을 달렸습니다. 경기의 주인공은 콤포토였습니다. 콤포토는 9회 말 대타로 나서 끝내기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지난해 다저스에서 받았던 연봉은 $1,700만. 하지만 성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타율은 2할 9푼대였고 OPS는 6할 3푼 7리에 머물렀습니다. 타점 3개로 팀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컵스에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연봉은 $200만 줄었지만 타율 3할대, OPS 9할 8푼 4리라는 엄청난 반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스즈키 세이야도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3타수 2안타, 볼넷 하나, 타점 3개로 팀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스즈키는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당한 무릎 부상 때문에 시즌 출발이 늦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흐름은 매우 뜨겁습니다. 10경기 동안 홈런이 없던 시기를 지나 이후 12경기에서 홈런 6개를 몰아쳤습니다. 카디널스가 미러키를 꺾은 경기에서는 오브라이언이 공 3개만 던지고도 세이브를 기록했습니다. 아웃 카운트 2개를 잡아내며 짧지만 강한 마무리를 보여줬습니다. 웨더홀트는 4타수 2안타, 볼넷 하나, 타점 2개로 좋은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미러키는 추리오와 앤드류가 돌아왔습니다. 특히 추리오는 복구하자마자 4타수 4안타, 볼넷 하나라는 완벽한 경기를 만들었습니다. 추리오는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때 손가락 골절을 당했고
개막전에서도 갈비뼈 골절상을 입어 전력에서 이탈한 바 있습니다. 옐리치의 복권은 5월 중순 이후로 예상됩니다. 로열스가 가디언스를 꺾은 경기에서는 바비 위트 주니어가 또다시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시즌 초반 첫 27경기에서는 홈런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8경기에서는 홈런 3개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타격 타이밍이 완전히 살아났다는 신호입니다. 필리스는 말린스를 1대 0으로 꺾었습니다. 감독 교체 이후 6승 1패라는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놀라도 6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했습니다. 같은 기간 필리스 선발진의 평균 자책점은 1.95까지 내려갔습니다. 하퍼는 결승솔로 홈런을 포함해 안타 2개와 장타 2개로 공격을 책임졌습니다. 팀이 많은 점수를 낸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순간, 필요한 한 방이 정확히 나왔습니다. 콜로라도를 꺾은 매치도 분위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7승 16패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6승 6패를 기록하며 조금씩 균형을 되찾고 있습니다. 소토는 통산 3번째, 그리고 2021년 이후 처음으로 1번 타자로 출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볼넷 하나에 그쳤습니다. 기대했던 강한 타구는 나오지 않았고 전체적인 존재감도 크지 않았습니다. 한편 스가노는 초반까지는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5회까지 볼넷 하나만 내주고 15타자를 연속으로 잡아냈습니다. 하지만 야구는 한순간에 흐름이 바뀝니다. 6회에 홈런, 2루타, 안타, 볼넷이 이어지면서 급격히 흔들렸습니다. 결국 스가노는 마운드를 내려왔고 남겨둔 책임 주자까지 모두 홈을 밟았습니다. 최종 기록은 5.1이닝, 실점 4점이었습니다. 결국 패전까지 안게 되면서 초반의 좋은 흐름이 더욱 아쉽게 남았습니다. 모니악은 오늘도 장타 본능을 보여줬습니다. 2루타와 3루타를 모두 기록했고 홈 경기에서는 거의 폭발적인 타격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정 구장에서 이렇게 강한 선수가 있다는 건 상대팀 입장에서는 정말 까다로운 일입니다. 템파베이는 토론토를 꺾고 4연승을 달렸습니다. 최근 11경기로 범위를 넓히면 무려 10승 1패입니다. 완전히 뜨거운 흐름입니다. 팀 전체가 흔들리지 않고 투타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닉 마르티네스도 좋은 투구를 펼쳤습니다. 최근 계약이 점점 더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5이닝 1실점으로 승리를 챙겼습니다. 큰 이름값보다 중요한 건 마운드에서 실제로 어떤 안정감을 주느냐입니다. 그런 면에서 마르티네스는 지금 팀에 필요한 역할을 정확히 해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경기의 흐름을 보면 결국 승부를 가른 건 스타 한 명만이 아니었습니다. 무라카미 무네타카처럼 리그 전체를 흔드는 거포도 있었습니다. 에런 저지처럼 여전히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주는 선수도 있었습니다. 오타니 슈에이처럼 잠시 침묵해도 모든 시선이 집중되는 선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정후처럼 리듬 회복이 절실한 선수도 있었습니다. 야구는 한 경기, 한 타석, 한 번의 부상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스크볼의 부상은 디트로이트의 계획을 흔들었고 미네소타의 팔꿈치 악재는 선발진 전체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컵스와 템파베이처럼 좋은 흐름을 탄 팀들은 지금 기세를 쉽게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는 무섭고, 그래서 야구는 끝까지 봐야 합니다. 오늘 부진한 선수가 내일은 영웅이 될 수 있고, 오늘 완벽해 보였던 팀도 다음 경기에서 순식간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무라카미와 저지의 홈런 경쟁은 이제 더 뜨거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오타니의 침묵이 언제 깨질지도 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포인트입니다. 이정후가 5월 부진을 털어내고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또 스크볼과 조 라이언의 부상 상황은 각 팀의 시즌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큰 변수입니다. 지금 메이저리그는 홈런 경쟁과 부상 변수, 그리고 팀별 반등 싸움이 동시에 터지고 있습니다. 어느 팀이 지금의 흐름을 끝까지 끌고 갈지, 그리고 어느 선수가 다음 경기의 주인공이 될지, 앞으로의 일정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